저는 결혼한 지 4년 지난 3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는 없고 제가 출산을 하면 최소 2년을 집에서 아이 보며 쉬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많이 모아놓고 내년쯤 계획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남편과는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개념을 반말아 처먹어버린 시어머니 때문에 현재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제 문제도 아닌 일 때문에 멀쩡하게 살고 있던 제가 이혼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지금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남편이 제 가장 큰 버팀목이었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너무나도 크네요. 연애할 때도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들 저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제 편을 들겠다고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말한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시어머니는 유일하게 제외였나 봅니다. 누가 봐도 시모가 억지를 부리고 몰상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저보고 납작 엎드려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저희가 4, 5년 전 결혼을 준비할 때 남편은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었어요. 저한테 프로포즈하고 결혼 준비 시작했을 때가 직장 다니기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라서 당연히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시댁조차 두 분 생활하시기 급급한 정도라서 저희가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도움을 기대하긴 힘들었고 당시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뭐가 급해서 그렇게 빨리 결혼하냐면서 1년만이라도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과 제가 연애 3년차 상황이었는데 저희 두 사람 모두 연애는 그만하고 결혼 생활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나 시댁에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직장 생활 4년 하면서 알뜰살뜰 모아둔 돈이 6천만 원 정도 있었고 그 돈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 작은 신혼집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어차피 두 사람 모두 직장 생활하면서 매달 버는 돈이 600만 원 정도는 됐기 때문에 모자란 혼수는 살면서 조금씩 맞춰나가면 될 것이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결혼하겠다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시댁에서는 결혼할 때 보태줄 돈 없으니 너희가 좋으면 알아서 하라고 손을 놓고 있었고 딸내미 걱정에 보다 못한 저희 부모님께서 나서는 수밖엔 없었죠. 최소한 신혼집은 내가 얻어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1억 5천만 원에 조금 오래된 18평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셨고 그전까지는 투룸 월세로 신혼집 얻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집을 구해주는 대신 친정부모님이 말씀하신 조건은 하루라도 빨리 돈 모아서 너희들 힘으로 집 구해서 나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신혼집을 아빠 명의로 전세를 얻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로 집을 구하지 못하고 계속 친정아빠가 얻어준 집에서 사는 중입니다. 대신 이자라고 하긴 뭐하지만 매달 30만 원씩 저희 친정에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죠. 시댁이야 워낙 없는 집안이라서 해준 것도 없었으니 저희도 따로 챙겨드리는 건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친정이 크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댁과 비교해서 조금 먹고 살만하다 할 정도였지 결코 부자도 아니고 여유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친정아빠는 개인 장사를 하시고 엄마는 보건소에서 근무하십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제가 결혼할 때 신혼집을 해주기 위해 무리해서 돈을 만드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었고 이번에 이혼을 결정했을 때도 친정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시댁 형편도 어렵고 모아둔 돈 한 푼 없는 남자한테 시집간다고 했으니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하시면서도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결혼식을 할 때도 저희 쪽 하객은 200명 정도가 찾아주셨어요. 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다 합쳐도 50명이 안 됐는데 대부분은 저희 부모님의 친척들과 지인들이었죠. 반면에 시댁 쪽은 남편 친구들 30명 정도가 대부분이었고 시부모님은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 쪽 하객은 다 합쳐서 100명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문제없이 결혼식 잘 끝내고 결혼 생활 시작했는데
시부모님들이 저희 친정에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생겨버렸는지 자꾸만 별일 아닌 일로 트집을 잡고 저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죠. 일단 친정아빠가 머리가 좀 벗겨지셨는데 그걸 자꾸 트집 잡으면서 나중에 저희가 아들 낳으면 머리숱 관리 잘해야 한다고 은근슬쩍 돌려가셨어요. 대머리는 원래 한 세대 건너서 나온다더라. 나중엔 너희 아들이 대머리 되면 우리 집안은 아니니까 괜히 원망하지 마. 게다가 친정엄마가 뻔히 보건소에서 일하는 거 아시면서 뉴스에 코로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라에서 일을 똑바로 안 해서 문제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정작 본인들은 나라에 세금 한 번 제대로 내본 적도 없이 대충 살면서 왜 열심히 사는 우리 부모님에게 트집이냐고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웬만한 일은 참고 있었어요. 정듣기 거슬릴 때마다 한 번씩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사시니까 괜찮아요. 같은 말을 했었는데 그럼 또 시모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면서 돈이 다가 아니라는 둥, 아무리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도 왕년에는 잘 나갔다는 둥, 구구절절 잔소리를 늘어놓으니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었죠. 친정부모님이 할 일 열심히 하고 돈 벌어서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사실 때도 시부모님은 대부분의 날들을 집구석에서 TV나 보고 생활비 떨어질 때마다 가끔 한 번씩 나가서 며칠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사는 정도였죠. 대체 누가 누굴 보고 뭐라 하는 건지 주제 파악 못하는 시부모를 볼 때마다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 집에만 한 번씩 오시면 아이고, 좁다 좁아. 너희 부모님은 기왕 집을 얻어주시는 거 최소 25평은 얻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니? 그딴 소리나 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당신들 목구멍 포도청이라며 숟가락 세트 하나 사주신 것 없으면서 대체 왜 하고도 욕먹을 소리를 자꾸만 하는 건지 이해 못하겠어요. 결혼 초기부터 시부모님과 저는 맞는 구석이 없었고 제가 마음 주고 정을 좀 붙여보려고 노력해도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없는 집안에서 무슨 제사는 또 그렇게나 많은지 1년에 명절 빼고 6번은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오라가라 하고 제사 비용 보태드리는 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결혼을 하자마자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맞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옆에서 제 편 들어주고 제 기분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대로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장인어른네가 잘 사시니까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야. 저도 그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시댁에서 뭐라고 하던 말던 나랑 남편만 문제없이 살면 괜찮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작년 겨울부터 친정부모님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 전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으셨기 때문에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었지만 이미 예전부터 두 분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랑 같이 살 때는 제 앞에서 더 친한 척 하시고 화목한 가정의 모양이라도 유지하고 살았었는데 제가 결혼해서 집을 나가고 두 분만 남은 뒤로는 집에서 대화도 거의 없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말려도 보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두 분의 사이를 다시 예전처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올봄에 협의 이혼을 하시고 현재는 따로 살고 계세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두 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각자 살고 계셔도 여유가 있으셨고 세 식구가 모일 일은 이젠 없겠지만 엄마 따로 만나고 아빠 따로 만나면서 두 분이 잘 지내시는 모습에 정말 성격이 안 맞는다면 나이 들어서 각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싶더라고요. 요즘 이혼하는 것이 흠이 되는 세상도 아니고 두 분이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하시는 것에 대해 이제는 긍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행복해하시고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 저희 집안을 보며 불만을 갖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다름 아니라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시죠. 친정부모님들이 이혼하신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부모님 앞에서 꺼내놨을 때 입으로는 걱정하는 말들을 하셨지만 뭔가 묘하게 기뻐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아무리 저와 친정부모님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고 해도 사돈댁이 이혼했다고 하는데 사람이라면 기뻐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기분은 썩 좋지 않았지만 제가 당시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서 과민 반응하는 거란 생각이 들어 조용히 별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제사가 있는 날이라 퇴근하고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고 시어머니와 함께 막바지 음식 준비를 하며 같이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집에서는 남편이랑 TV를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드라마 내용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쟤는 누구 아들이고 쟤랑 쟤는 결혼할 사이인데 사실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둥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제게 설명을 해주면서 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드라마에 나오는 한 배우를 손가락질하더니 그나저나 쟤네 집안은 완전 막장의 콩가루 집안이더라. 부모가 이혼하고 둘 다 따로따로 재혼해서 살고 있대. 나이 처먹고 그냥 살 것이지 뭘 다 늙어서 주책맞게 이혼을 하고 난리인지.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귀까지 빨개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아무리 생각 없이 하는 말이라지만 저희 집안 상황 뻔히 알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시모가 너무 개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열받은 티 내기 싫어서 일부러 아무런 대꾸 안 하고 손만 바쁘게 놀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또다시 이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고. 전부 결혼 생활하면서 두 집 살림하고 있었으니까 다 늙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혼하고 저러고 있지. 라는 말을 듣는데 이건 대놓고 친정부모님을 저격하는 소리구나 싶어서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를 TV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두 집 살림?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가 두 집 살림 하는지 안 하는지 봤어? 봤냐고! 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그제서야 한다는 소리가 너 지금 어른 앞에서 무슨 건방진 짓거리야?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너네 부모도 이혼했지?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근데 틀린 말 한 건 아니잖니? 각자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혼을 했겠지? 괜히 이혼했겠어? 그 말 듣자마자 전 붙이던 소쿠리를 집어 바닥에 내팽개쳐 던져버리고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 집구석에 오나 보라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때 남편과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시모와 제가 거실 겸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두 남자가 나와서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를 보게 되었죠. 저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아서 끝까지 참고 옷과 가방을 챙기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당신 엄마가 먼저 시작했어. 우리 부모님 욕한 건 당신 엄마라고. 저도 맞받아서 소리를 치고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속이 상해서 대충 씻고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제가 집에 온 지 한참이 지나서 남편도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얘기 좀 하자고 불러다 앉히더니 저보고 너무 쓸데없이 화를 내고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는 그냥 드라마 속 주인공 이야기 한 것뿐인데 너가 왜 혼자 오해하고 지랄 발광이야?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본 것도 처음이고 분명히 남편에게 당신 엄마가 일부러 나 열받으라고 그런 소리 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끝까지 저보고 잘못했다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이번 일은 무조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내일 바로 아침에 시댁 찾아가서 잘못했다 하고 사과드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테니까. 그 순간 남편에게 수년 동안 갖고 있던 모든 믿음과 기대가 다 깨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랑 시모가 크게 싸우면 내 편이 아닌 자기 엄마 편을 들겠구나 싶어서 도저히 이 남자를 믿고 살 수가 없었어요. 시댁 하는 짓을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한테 저런 태도로 나올 텐데 저는 이 집안에서 제 편 하나 없이 혼자 싸우고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절대 당신 엄마한테 사과할 생각도 없고 사실 이제 와서 시모가 나한테 사과를 한다 해도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당신이 참지 않으면 어쩔 건데? 나보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며느리 노릇하라는 거야. 내가 사과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너희 엄마한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싹싹 빌라고?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쏘아붙여도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번 일은 끝까지 제가 잘못한 거라며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 나는 절대 사과 못하고 앞으로 얼굴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 당신은 당신네 엄마 편인 것 같은데? 그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도 더 이상 참으면서 결혼 생활 못 해먹겠다.
남편은 제게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냐 물었고, 저는 당연히 서로 생각이 이렇게나 다른데 어떻게 계속 같이 살 수 있겠냐고 되물었어요. 당신 엄마랑 나랑 볼 때마다 싸울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당신은 누구 편을 들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대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거기서 저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이 결혼 생활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에게 당장 짐 싸서 너네 엄마 찾아가라고 쫓아내버렸죠. 다음 날은 서로 아무런 연락 안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히려 화가 가라앉고 머리가 차분해지니까 더 빨리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참고 살 이유 없었는데 그나마 남편이랑 사이가 좋아서 이혼까지는 생각 못하고 제 속만 썩으며 버티고 있었나 봐요. 완전 다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더 이상 머리 아픈 일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이틀 후에 남편이 집에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다며 저한테나 시모한테나 똑같이 잘못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사과하라고 해서 미안하다 하더군요. 저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가만히 시댁에서 제사 준비 도와주고 있다가 뜬금없이 한 방 먹은 거라서 억울하기만 한 상황이었죠. 물론 물건 집어던지고 제사 음식 바닥에 엎어버린 건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지만 애초에 시모가 그딴 소리를 안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아직도 상황 파악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장난으로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내자고 했어요. 앞으로도 너는 너네 엄마 편에서 생각할 것 같은데 뭐하러 나랑 계속 살 생각이야? 그냥 여기서 우리 끝내자. 너는 너네 부모 챙기고 나는 내 인생이나 챙기면서 살게. 끝까지 이혼만큼은 안 된다는 남편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고 내보냈죠. 그날 저녁 시모가 제게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TV 드라마 보며 말한 건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반응한다 하더라고요. 왜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하냐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시모가 억울한 척, 불쌍한 척을 하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싫어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혐오감이 생길 정도였어요. 지금까지 4년이나 결혼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참고 견디고 살았을까 싶어서 스스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시댁에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못난 짓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며느리 노릇도 다 해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에게 이혼 말고는 우리 관계는 답이 없을 것 같다 이야기했고 지금은 그냥 뭐라고 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해준 것 없어도 시댁 제사도 다 참석하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용돈이나 선물까지 챙겨주면서 잘 지내보려고 했던 제가 바보 같아요.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도 그래도 내 시댁이라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이혼한 부모를 들먹이며 헛소리를 하는 게 집안 어른이 할 짓인가 싶습니다. 제가 시댁에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사는 집이야 어차피 저희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거니까 남편만 다시 그 집구석으로 돌려보내고 이 사태 마무리 지을 거예요. 능력도 없던 인간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서 살아보려 했는데 천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